제공해 주신 텍스트는 한국의 전통절기, 세시풍속, 사주 및 풍수학적 관점에서 재물운 금전운을 다스리는 개운법운을 열어주는 방법에 대한 대본 형식의 글입니다. 불교적 요소라기보다는 음양오행, 사주, 풍수, 세시풍속에 기반한 생활정보, 유튜브, 대본 형태에 가깝습니다. 요청하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글의 전체 분량 길이와 어조를 엄격하게 유지하면서 문맥상 어색한 맞춤법, 오탈자, 띄어쓰기, 조사 오류를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교정하였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작성. 여러분, 7월에 머리 자르는 날짜 하나 잘못 잡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금전운이 흘러내릴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특히 7월은 아무 날에나 미용실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7월은 1년 중 금전운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달이거든요.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쌓이면 습기가 쌓이고 습기가 쌓이면 금전운이 무겁게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월에는 복날까지 있지요. 초복, 중복 다들 아시지요. 복날은 몸이 가장 지치는 날입니다. 몸이 지치면 금전운도 똑같이 지쳐버립니다. 장마로 눌리고 복날로 지치고 7월은 금전운이 이중으로 약해지는 달이지요. 혹시 지금 7월 미용실 예약 잡아두신 분들 계신가요? 그 날짜가 이달 절대 피해야 할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7월 머리 자르기 좋은 날 7날과 절대 피해야 할 날을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복날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개운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날과 금지일은 영상에서 전부 공개하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7월은 6월과 다르게 봐야 할까요? 6월이 장마를 피하는 달이었다면 7월은 장마 속에서 금전운을 지켜내는 달입니다. 6월에 시작된 비가 7월까지 그대로 쌓이거든요. 비가 한 달 넘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물에 잠기듯 금전운도 습기에 무겁게 잠겨버립니다. 여기에 7월만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절기입니다. 7월 7일 소서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지요. 7월 23일은 대서로 1년 중 가장 더운 날입니다. 장마로 습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더위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뜨겁고 축축한 기운이 금전운을 사방에서 짓누릅니다. 그리고 복날까지 겹치지요. 초복은 7월 15일, 중복은 7월 25일입니다. 복날은 우리 몸이 1년 중 가장 지치는 날이거든요. 몸이 지치면 금전운도 함께 지칩니다. 장마, 더위, 복날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달이 바로 7월입니다. 그래서 어느 달보다 머리 자르는 날짜를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달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복날을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이달 최강 개운일이 됩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날에 왜 삼계탕을 먹는지 아시나요?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들이셨습니다. 기운이 가장 빠지는 날, 빠진 기운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삼계탕 한 그릇으로 몸 안에 새 기운을 불어넣은 것이지요. 머리도 똑같습니다. 복날 전날 묵은 머리끝을 살짝 잘라내면 빠진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삼계탕이 몸 안을 채워주듯 커트가 금전운이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특히 중복 다음 날이 이달 최강 커트일입니다. 중복이 지나면 몸이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지요. 바로 그 시점에 머리를 자르면
올라오는 기운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날짜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날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도 따로 있거든요. 모르고 하셨다가는 삼계탕 효과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7월 이후 금전운이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세요. 그렇다면 미용실에 가지 않아야 할, 피해야 할 날짜는 언제일까요? 먼저 절대 피해야 할 날짜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7월 7일입니다. 이날은 소서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더위가 시작되는 날이지요. 이날은 더위 기운이 땅속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듯 강한 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날이지요. 이날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는 더위 기운이 잘린 머리끝을 통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금전운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더위 기운이 올라오는 것이죠. 7월 첫째 주에 미용실 예약 잡아두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날짜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7월 14일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음력으로 새 달이 시작되는 날, 즉 음력 초하루입니다. 새 달의 금전운이 막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지요. 씨앗이 땅에 막 떨어진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에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막 심어진 씨앗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 들어오려던 금전운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잘려나가 버리죠. 한 달치 금전운의 시작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날입니다. 그 다음 피해야 할 날짜는 바로 7월 23일입니다. 이날은 대서입니다. 이날은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지요. 태양의 기운이 1년 내내 쌓이고 쌓여서 이날 드디어 절정에 달합니다. 이날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1년치 기운이 절정에 달한 그 순간에 그것을 통째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한번 빠져나간 기운은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돌아옵니다. 올해 남은 금전운 전체가 이날 하루 흔들릴 수 있지요. 달력에 지금 바로 빨간 줄 쳐두세요. 7월 23일 절대 미용실 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날 예약 잡아두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하루만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셔도 충분합니다. 어떤 날로 바꾸면 좋은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날짜도 되도록이면 피해 주세요. 바로 7월 25일입니다. 이날은 중복입니다. 복날 중에서도 몸 기운이 가장 바닥에 떨어지는 날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이날 삼계탕을 드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기운이 바닥난 날에 머리까지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난 기운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기운마저 빠져나가 버립니다. 몸도 금전운도 동시에 텅 비어버리는 날이지요. 이날은 삼계탕 드시고 푹 쉬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운에 있어 머리 자르는 것을 절대 피해야 할 날짜는 바로 7월 28일입니다. 이날은 음력 보름입니다. 달이 가장 크고 밝게 차오르는 날이지요. 금전운은 이날 가장 충만하게 차오릅니다. 꽉 찬 항아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날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꽉 찬 항아리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충만하게 차오른 금전운이 그 자리에서 쏟아져 내려버리지요. 만약 이날 예약이 잡혀 있다면 뒤에 말씀드릴 금전운에 좋은 다른 날로 바꾸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로부터 풍수학과 사주학의 관점에서는 피해야 할 날을 아는 것만큼 좋은 날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머리 자르기 좋은 날 잘 챙기셔서 이달 금전운을 챙겨가시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용실에는 언제 가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머리 자르기 좋은 날은 총 7날인데요.
날짜만 받아가시면 아깝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날짜를 찾아가세요. 재물운에 좋은 머리 자르는 날짜는 7월 2일입니다. 이날은 7월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길일입니다. 6월 말에 좋은 흐름을 이어받아 7월 금전운에 물꼬를 트는 날이거든요. 6월에 머리를 못 자르신 분들께는 첫 번째 기회가 되는 날이지요. 장마가 한창인 시기이지만 이날만큼은 기운이 열려 있습니다. 가볍게 머리끝만 다듬어도 충분합니다. 또한 7월 6일도 좋은데요. 이날은 소서 하루 전날입니다. 내일이면 본격적인 더위 기운이 올라오는데 바로 그 전날 묵은 기운을 미리 잘라내는 날이지요. 새 계절의 기운을 깨끗하게 맞이하는 준비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오시기 전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두는 것과 같지요. 특히 요즘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이날이 잘 맞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미용실에 가실 시기인데요. 바로 7월 10일입니다. 이날은 초복 다섯째 날 전입니다. 초복이 오면 몸이 지치기 시작하죠. 지치기 전에 미리 기운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초복 전에 가볍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 7월 들어서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이날이 잘 맞습니다. 기운이 바닥난 다음에 자르는 것과 기운이 남아있을 때 자르는 것은 결과가 다르거든요. 지금 들으시면서 내 얘기다 싶은 날짜가 눈에 들어오셨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괜찮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미용실을 7월 중순에 가길 원하신다면 이 날짜도 좋습니다. 7월 16일입니다. 이날은 초복 다음 날입니다. 초복에 삼계탕 드시고 다음 날 머리까지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을 채우고 밖에 묵은 기운까지 털어내는 것이지요. 안팎으로 동시에 기운을 새로 채우는 날입니다. 최고의 특별 조합이기도 하지요. 초복 다음 날인 7월 16일 삼계탕과 커트를 함께 챙기세요. 몸도 금전운도 동시에 리셋됩니다. 금전운에 있어서 이 날짜도 좋은데요. 바로 7월 19일입니다. 이날은 중복 사흘 전입니다. 중복이 오면 몸 기운이 바닥을 치지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기운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아직 기운이 남아있을 때 미리 묵은 것을 잘라내야 하거든요. 중복 전 마지막 정리 커트일로 이날을 꼭 기억해 두세요. 슬슬 내 날짜가 언제인지 보이시지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달 금전운의 가장 강한 날짜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날짜인데요. 바로 7월 26일입니다. 이날은 이번 달에 미용실에 가면 정말 좋은 최강 커트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아까 7월 28일 보름에 예약 잡으신 분들께 다른 날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7월 26일은 중복 다음 날입니다. 중복이 지나면 몸이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대서도 지나서 기운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지요. 장마도 이 시기부터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기운, 안정되기 시작하는 절기, 물러가는 장마,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리는 날이 바로 7월 26일이지요. 특히 5월도 6월도 아직 한 번도 미용실을 못 가셨던 분들이라면 이날을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2달 치묵은 흐름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8월로 이어지는 새 금전운의 씨앗을 심기에 이달 중 가장 좋은 날입니다. 다만 너무 과한 탈색이나 한꺼번에 여러 시술은 피하세요. 좋은 날의 효과가 오히려 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도 재물운을 위해 머리 자르기 좋은 날입니다. 이날은 이달의 마무리이자 8월을 여는 날이지요. 개운이라는 것 아직 한 번도 챙겨보신 적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날에 머리 한번 깔끔하게 자르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날 한 번만 챙겨보세요. 7월 한 달간 묵은 금전 흐름을 정리하고 8월을 새롭게 여는 가장 좋은 날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7월 28일 음력 보름 전 마지막 정리일이기도 합니다. 28일에 예약 잡아두신 분들은 이날로 바꾸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끝부분 다듬기, 숫정리, 깔끔한 마무리 커트 모두 이날과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7날 중 내 얘기다 싶은 날짜 하나쯤은 눈에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댓글로 저는 몇 일입니다. 돈복 가득하길 바랍니다. 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같은 날짜를 챙기시는 분들끼리 함께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6월에 잘 챙기신 분들은 이번 달 어떤 흐름을 타게 될까요? 6월 최강 커트일을 챙기신 분들은 7월부터 그 효과가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전운이라는 것이 자르는 그날 바로 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씨앗을 심고 나서 싹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6월에 심어둔 흐름이 7월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막혔던 일이 풀리거나 이유 없이 기분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그 흐름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달 좋은 날 하나만 더 챙기시면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8월까지 이어지거든요. 5월, 6월을 못 챙기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흐름이 늦게 시작된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7월 26일 하나만 제대로 챙기시면 밀려있던 2달치 묵은 흐름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묵은 것이 많을수록 그날 털어내는 효과가 더 크게 납니다.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날짜까지 다 챙기셨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날짜를 잘 골랐는데 이 조합 하나만 걸려도 그날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이것들 딱 3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7월 23일 대서에 커트하는 것입니다. 이달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나쁜 조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대서는 1년 중 기운이 가장 강한 날입니다. 이날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절대 가위를 대시면 안 됩니다. 급하게 미용실을 예약했다가도 이날만큼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하루만 앞당겨서 7월 22일에 가시거나 대서가 지난 뒤 7월 26일에 가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음으로 7월 23일 야간 커트 조합입니다. 혹시 낮에는 바빠서 저녁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대서는 기운이 절정인 날인데 밤은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이지요. 기운이 가장 강한 날에 기운이 가장 약한 시간이 겹치는 조합입니다. 이달 최악의 조합이지요. 7월 23일은 낮이든 밤이든 미용실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금전운에 좋습니다. 다음은 7월 28일 음력 보름과 탈색 조합입니다. 7월 28일은 앞서 말씀드린 피해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탈색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색은 머리카락이 가진 본래의 힘을 가장 크게 약화시키는 시술입니다. 금전운을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완전히 손상되는 것이지요. 피해야 할 날에 안테나까지 망가뜨리는 조합이니 이달 중에는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3가지 조합만 피하셔도 오늘 알려드린 좋은 날의 효과가 온전히 살아납니다. 그런데 날짜와 조합을 다 챙기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달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꼭 하셔야 할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머리 자르는 날짜 다 챙기셨나요? 여기에 딱 한 가지만 더 하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먼저 7월을 앞두고 또는 7월을 맞이하여 냉장고를 정리해 주세요. 5월에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셨던 분들 기억하시나요? 6월에는 지갑을 정리하셨지요. 현관이 재물이 들어오는 첫 번째 문이라면 지갑은 들어온 재물이 머무는 집이지요. 그렇다면 냉장고는 무엇일까요? 냉장고는 집안에서 먹을 것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먹을 것은 곧 살림이고 살림은 곧 금전과 연결되지요. 냉장고 안에 묵은 것이 가득하면 새로운 금전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미련 없이 버리고 냉장고 안쪽 벽과 선반을 깨끗하게 닦으세요. 정리가 끝난 냉장고 안의 빈 공간을 들여다보세요. 그 빈 공간이 바로 새로운 금전운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딱 이 세 가지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머리 자르러 가시기 전날 저녁에 해두세요. 특히 7월 26일에 미용실 가시는 분들은 25일 저녁 중복날에 냉장고 정리를 함께 해두시길 바랍니다. 장마 속 금전운을 위해 안팎을 동시에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 날짜 열심히 챙기셨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날에 머리를 잘라도 효과가 큰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인생에서 타고난 금전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돈이 잘 모이는 구조를 타고난 분이 있고 아무리 벌어도 계속 새는 구조를 타고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전반에서 내가 지금 돈이 들어오는 시기인지 아니면 지키는 시기인지 모르고 움직이면 아무리 좋은 날을 챙겨도 절반밖에 효과가 안 납니다. 내 타고난 금전운은 한 번쯤 제대로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는데요. 7월 좋은 날짜와 함께 챙기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채널 멤버십도 함께 가입해 보시면 어떨까요? 옛말에 복을 나누면 더 큰 복이 돌아온다고 했지요. 작은 나눔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가장 강력한 개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편하게 동참해 주세요. 내 주위에 어려운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금전운이 커집니다. 댓글로 7월 모두들 금전운 가득하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더 큰 돈복이 돌아옵니다. 소망이 함께 모이면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지요. 지금까지 우리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6월 29일 날 이것은 절대 먹지 마세요. 올 한 해 금전운 사라집니다. 여름 보름 음식, 보름날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 행동, 재물운, 돈, 부자, 풍수, 소품.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잘 안 모이고 자꾸 새어나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자들이 1년에 딱 한 번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챙기는 밤이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날을 모르고 그냥 잠들어 버리고 계시지요. 바로 오는 6월 29일 일요일 밤입니다. 음력 5월 보름, 올여름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밤인데요. 풍수에서 보름달은 내 안에 심어진 재물운의 씨앗을 키워주는 빛이라 합니다. 햇빛이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면 달빛은 들어온 금전운에 물을 주어 자라나게 하는 기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름달 빛을 제대로 받으면 하반기 돈복에 대운의 징조가 열리는데 잘못 보내면 오히려 자라나던 재물까지 시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부잣집에서는 보름달이 뜨는 밤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금전운이 커지는지 대대로 자손에게 꼭 물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오는 6월 29일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물론 행동까지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6월 29일 하루에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반기 금전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6월 29일은 올여름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풍수에서는 상반기 동안 심어둔 재물운의 씨앗이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자라난다고 보는데요. 낮 동안 햇빛이 씨앗을 땅에 심는 역할이라면 보름달빛은 그 씨앗에 물을 주어 싹을 키우는 역할이지요. 특히 여름 첫 보름달은 1년 중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달빛이 사방으로 고르게 퍼집니다. 이 빛이 집안 구석구석, 내 몸 구석구석까지 닿으면 금전운이 골고루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전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몸과 집안을 정돈하여 재물운이 잘 자랄 토양을 만들고 밤에는 보름달빛을 제대로 받아 금전운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지요. 반대로 이 하루를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넘기면 상반기에 심어둔 돈복의 씨앗이 물을 못 받고 마르게 됩니다. 하반기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뿌리가 없으니 재물이 붙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소중한 날에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6월 29일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고 먹었다가 자라나려던 재물운에 싹이 꺾일 수 있지요. 29일 날 가장 피해야 할 음식은 매운 음식입니다. 불닭볶음면, 마라탕, 청양고추 가득한 찌개 등이 해당되지요. 매운맛은 기운을 밖으로 흩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름달 밤은 달빛이 내 안에 재물운을 키워주는 시간인데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과 함께 금전운의 씨앗으로 가야 할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씨앗에 물을 주는데 화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아무리 달빛을 받아도 재물운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매운 것을 참고 담백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대신해 보세요. 그래야 달빛이 주는 금전운이 온전히 내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치킨, 피자, 족발 같은 기름진 배달 음식도 이날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기름기는 무겁고 끈적한 성질이 있어서 재물운의 흐름을 둔하게 만듭니다. 보름달빛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야 하는데 기름진 음식이 몸을 무겁게 덮어버리면 달빛이 제대로 닿지 못하는 것이지요. 특히 밤늦게 야식으로 먹는 기름진 음식은 더 위험합니다.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에 몸이 소화에만 에너지를 쓰게 되면 금전운이 자라날 틈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날만큼은 배달 앱을 잠시 닫아두시고 가벼운 음식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야 달빛이 깊이 스며들어 돈복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납니다. 보름달 밤이라고 분위기에 취해 술을 많이 드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기운을 위로 띄우고 흩어지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달빛이 내 안에 재물운을 심어주고 있는데 술 기운이 그것을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것이지요. 씨앗을 심자마자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일요일 밤이라 가볍게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완전히 금하지 않더라도 한두 잔 정도로만 가볍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가 맑은 상태로 달빛을 맞이해야 금전운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하반기 내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술잔보다 달을 받드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지요. 마지막으로 29일 이날은 음식을 남기거나
버리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풍수에서 음식은 재물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음식을 함부로 남기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돈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보름달이 금전운을 키워주고 있는 밤에 음식을 버리면 들어오는 복만큼 나가는 복이 생겨 결국 재물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날은 처음부터 먹을 만큼만 적당히 차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남더라도 바로 버리지 마시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들어오는 재물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이 그대로 금전운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하반기 돈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6월 29일에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날 꼭 드셔야 할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름달빛과 함께 먹으면 재물운의 씨앗이 더 빠르게 자라나는 음식들이니 꼭 챙겨보세요.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달과 닮은 둥근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월 말 제철이 시작되는 복숭아와 자두가 딱 맞지요. 둥근 형태는 풍수에서 가득 참과 완성을 상징합니다. 보름달도 꽉 찬 모양이니 같은 형상의 과일을 먹으면 달의 기운과 내 몸이 공명하여 재물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복숭아의 붉은 빛은 돈복을 부르는 양의 색이고 자두의 보랏빛은 부귀를 뜻하는 색입니다. 한두 알도 충분합니다. 달을 보며 천천히 드시면 보름달의 금전운이 과일을 통해 내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 작은 과일 하나가 하반기 대운의 징조를 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 꼭 챙겨 드시면 어떨까요? 그런가 하면 29일 이날 흰쌀밥 위에 달걀 하나를 올려서 드셔보세요. 흰쌀밥은 예로부터 풍요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쌀이 가득한 집은 곧 부잣집이었지요. 여기에 둥근 달걀을 올리면 보름달의 형상이 밥 위에 그대로 담기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형상이 닮은 것끼리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봅니다. 흰쌀밥 위에 노란 달걀은 마치 밤하늘에 뜬 보름달과 같아서 먹는 순간 달빛의 재물운이 몸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지요. 비싼 재료도 필요 없고 특별한 조리법도 없습니다. 평소 먹던 밥 한 공기에 달걀 하나만 올리면 그것이 하반기 금전운을 키우는 한 끼가 됩니다. 부자들의 보름날 식탁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한 한 끼에 돈복이 깃드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런 소박한 정성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29일에는 따뜻한 우유나 두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우유와 두유의 하얀색은 달빛의 색과 같습니다. 풍수에서 같은 색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흰 음료를 마시면 달빛의 재물운이 내 몸 안으로 더 깊이 스며드는 것이지요. 또한 따뜻한 온도는 기운을 안쪽으로 감싸 품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우면 기운이 엉기고 뜨거우면 밖으로 터지지만 미지근하게 따뜻한 온도는 들어온 금전운을 부드럽게 감싸 내 안에 머물게 해주는 것이지요. 잠들기 전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달빛을 받으며 천천히 마시면 하반기 돈복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보양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얀 한 잔이 달의 기운을 품고 내 안에 재물운을 키워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요. 이 밤 한 잔의 여유가 대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보름달과 닮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둥글고 노란 속살이 꽉 차 있는 모양이 마치 가득 찬 보름달 그 자체이지요. 풍수에서 노란색은 토두의 기운으로 재물을 만들어내는 색입니다. 풍수학과 사주학에 따르면 노란색은 재물을 상징하므로 노란 단호박을 먹으면 몸 안에서 금전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단호박은 단단한 껍질 안에 부드러운 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형상은 재물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안에서 꽉 차오르는 모습과 같습니다. 보름달에 먹으면 달빛의 기운과 단호박의 형상이 합쳐져 금전 흐름이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쪄서 드셔도 좋고 단호박죽으로 끓여 드셔도 됩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날 단호박 한 조각이 하반기 부자의 징조를 몸 안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노란 속살을 떠먹는 순간 돈복의 씨앗이 한 뼘 더 자라납니다. 29일 이날 아주 쉽게 드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꿀물 한 잔을 꼭 챙겨 드세요. 꿀은 수많은 꽃에서 조금씩 모아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풍수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작은 재물이 모여 큰 부를 이루는 형상이라 봅니다. 꿀물을 마시는 것은 곧 돈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 기운을 내 몸에 들이는 행위인 것이지요. 또한 꿀의 단맛은 풍수에 따르면 재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요. 여기에 따뜻한 물이 더해지면 그 기운이 몸 안에 부드럽게 퍼져 금전운이 구석구석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혹은 잠들기 전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달빛이 키워주는 재물운을 꿀물이 한 번 더 감싸 내 안에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하반기 금전 흐름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꿀 한 스푼, 따뜻한 물 한 잔이면 돈복의 대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6월 29일 좋은 음식을 아무리 잘 챙겨 드셔도 이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면 자라나던 재물운이 한순간에 꺾여버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 주세요. 29일 이날 밤에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달을 아예 안 보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달이 뜨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잠들어 버리시지요. 이날에 다른 재물을 키워주는 빛을 쏟아내고 있는데 내가 그 빛을 보지 않으면 기운이 닿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치 비가 내리는데 양동이를 안 내놓은 것과 같은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금전운이 내려와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길게 볼 필요 없습니다. 창문을 열고 잠깐이라도 달을 올려다보며 하반기 재물 목표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눈으로 달빛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돈복의 물꼬를 내 쪽으로 트는 행위입니다. 이 한 번의 눈맞춤이 하반기 재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 절대 그냥 주무시지 마세요. 이날 밤에 빨래나 이불을 밖에 늘어두는 분들이 계시지요. 밤바람에 말리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날만큼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옷과 이불은 나의 기운이 깊이 밴 물건입니다. 이것을 밤에 밖으로 내놓으면 달빛이 내 몸이 아닌 옷과 이불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나에게 가야 할 재물운이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것이지요. 또한 밤에 내놓은 직물은 이슬을 맞으며 축축해지는데 이 습기는 금전운을 무겁게 눌러 자라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보름달이 키워주려던 돈복이 축축하게 젖어 기운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날 하루만 빨래를 거두어 들이시고 이불도 실내에 두세요. 달빛이 오롯이 나에게만 향하도록 해야 재물운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내 금전운의 물기를 엉뚱한 곳에 빼앗길 필요는 없지요. 그런가 하면 6월 29일에는 달빛의 기운이 내 재물운에 직접 물을 주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6월 29일 밤 달이 뜨면 밖으로 나가시거나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며 하반기 목표를 입으로 말해보세요. 풍수에서 속삭임을 입으로 내뱉는 것은 기운의 방향을 정해주는 행위입니다. 달이 재물운을 키워주는 빛을 내리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금전 목표를 말로 선언하면
달빛이 그 방향으로 정확히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반기에 저축 목표를 달성한다, 새로운 수입이 생긴다 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부자 되고 싶다기보다는 숫자와 상황이 명확할수록 달빛이 향할 곳이 분명해집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달을 보며 또렷하게 말하는 그 순간 하반기 금전운의 물길이 내 쪽으로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가 대운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부자들은 이 밤을 절대 말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소원을 빌었으면 이제 지갑이나 통장을 달빛이 닿는 곳에 놓아두세요. 풍수에서 지갑과 통장은 재물이 머무는 집입니다. 보름달빛이 이 집에 직접 닿으면 그 안에 있는 금전운이 달빛을 받아 한층 더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씨앗에 물을 주듯 돈이 머무는 자리에 달빛을 쬐어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창문 앞 달빛이 비치는 곳에 지갑을 열어서 놓아두시면 됩니다. 통장이나 금융 앱이 깔린 휴대폰을 함께 두셔도 좋습니다. 밤새 달빛을 받으며 내 재물 그릇이 커지는 것이지요. 다음날 아침에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으실 때 전날과는 다른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반기 금전 흐름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돈복이 깃드는 지갑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부자들은 보름달 밤마다 조용히 이것을 실천합니다. 밖에 나가기 어려운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집안에서도 보름달의 재물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커튼을 열어 달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거실이든 안방이든 달빛이 비치는 쪽 창문을 열어두시면 됩니다. 이때 형광등이나 스탠드 같은 인공 조명은 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 달빛은 재물운을 키우는 자연의 빛이지만 인공 불빛이 섞이면 그 기운이 희석되어 버립니다. 달빛만 오롯이 집안을 채우도록 해야 금전운이 구석구석 스며드는 것이지요. 은은한 달빛이 거실 바닥에, 식탁 위에, 내 이불 위에 내려앉는 그 순간 집 전체가 재물을 품는 그릇이 됩니다. 자는 동안에도 달빛이 내 안의 돈을 조용히 키워주는 것이지요. 이 방 커튼 하나 여는 것만으로 하반기 대운의 징조가 집안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일 이날은 꼭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 보세요. 풍수에서 재물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모인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이 곧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릇이 되는 것이지요. 보름달이 재물을 키워주는 이날, 나를 위한 선물은 그릇을 한층 더 넓혀주는 행위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향기 좋은 캔들 하나, 마음에 드는 머그컵, 예쁜 손수건, 좋은 차 한 봉지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위해 골랐다는 그 마음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사주에서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를 알고 그에 맞는 선물을 고르면 재물운이 자라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돈을 키우는 데 필요한 기운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나에게 맞는 것을 정확히 알고 채워주는 것과 모르고 아무거나 사는 것은 하반기 금전 흐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보름달빛 아래에서 나를 귀하게 대하는 순간 재물은 나를 귀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선물 하나가 하반기 대운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는 29일은 올여름 첫 보름달이 뜨는 날로 내 안에 재물운에 물을 주어 하반기 금전 흐름을 키우는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중 한두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하반기 돈복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29일에 챙기시면 좋은 소품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사주에서 인생의 재물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기운을 채워야 돈이 빠르게 자라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사주풀이 안내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방향을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반기 금전 흐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혼자 받는 복보다 나누는 복이 몇 배로 커진다는 어르신들 말씀처럼 멤버십에 함께 해주시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에 6월 29일 보름달 바다 하반기 돈복 활짝 피어납니다라고 한 줄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영상을 들으며 돈복의 씨앗에 물을 주었으니 이제 피어나는 것이지요.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하반기 풍요로운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